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의대 정원 때문에 막 단식하고 삭발하고 난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묻혀서 그런데, 저희가 영상에서 무슨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올해 입시의 가장 두 개의 커다란 특징, 의대 정원 증가 그리고 무전공 자유전공학부의 확대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대 때문에 하도 난리를 쳐서 묻혀서 그렇지,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꼭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최근 일개 교육 포털 뉴스에 재미있는 뉴스가 올라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를 선택하는 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뭐냐? 무전공학과 자퇴율이 2배다. 당연히 학교 평균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유독 무전공학과로 입학한 학생들의 탈락 비율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보는데, 중도 탈락 비율이 높은데 어느 정도냐면, 일단 학교는 이렇습니다.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시립대, 이대, 이나대, 외대 정도의 7개 정도의 학교를 기준으로, 이 학교 이제 특징은 자유전공학부가 정시 비중이 좀 높은 학교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유형 1과 유형 2가 있는 걸 구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유형 1은 뭐냐면 그냥 무조건 이 학과에 입학만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학과를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문이과 구분이 없는 정도로 그냥 찍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의대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학교에서 키우는 학과 있죠. 뭐 반도체 학과라든가, 또 특정 학교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학과도 전과가 안 되기도 하는데, 그런 과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흔한 이름 한번 들어본 학과들은 전과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형2는 뭐냐면 단과별 또는 계열별로 제한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네가 문과생인데 이과는 안 돼 라든가, 이과생이면 문과로 전과하는 건 좀 심하지 않니도 되고, 계열별, 단과별로 공대 안에서만 움직여 라는 식으로 락이 걸려있거나 제한이 있는 학교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자유전공학부는 유형 1과 2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장점이 있죠.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하면 장점을 보고 지원하는 거고, 뭔가 찜찜하다 그러면 단점 때문에 꺼리게 되는 건데, 장점은 당연히 이렇죠. 저희 나라의 교육조대의 문제점을 이렇게도 지적합니다. 아니, 중학교 때부터 진로를 결정해라. 초등학교 때부터 너는 꿈이 뭐니? 장래 희망이 뭐니를 자꾸 물어보죠.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만, 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한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하시는 일을 상상하고 계획하신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쉽지 않죠. 저도 초등학교 때 꿈이 과학자였는데 지금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것처럼 내가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열심히 다닌다고 하더라도 진로 탐구를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조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교를 지원할 때도 막연히 유튜브 영상 몇 개를 통해서 나랑 맞을 것이다 라는 예측하에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서 적성에 맞지 않아 라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게끔 위해서 1학년 동안은, 야, 네가 뭘 준비할지, 뭘 좋아할지 모르서 다 준비했어 라는 식으로 내가 필요한 과목들을 수강을 하고 공부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너한테 맞는 과목을 골라라 라는 식의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1년 동안 진로 탐색도 가능하고,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뭐 취직이 잘 되는 과나 어떤 특정한 학과의 장점을 알게 되어서 그 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갖다 붙이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요즘에 융합형 인재, 멀티형 인재가 필요로 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제 한 가지만 잘해서는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약간의 현실에 가혹한 그런 멘트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니 네가 다양한 공부를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해라 라는 장점이 있죠. 그에 반해서 단점은 무엇이냐? 학교마다 좀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A 학과를 가기 위해서 자율전공학부에 합격을 했는데 성적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단점으로 인해서 그 학과를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나 A 학과를 가기 위해서 자율전공을 들어갔는데 그 학과를 못 가게 됐어. 이게 가장 최악의 경우죠. 또는 어차피 2학년 때 선택할 거기 때문에 1학년 때 대충 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학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율전공학부 문제 자체가 인기학과의 쏠림 현상을 어느 정도 좀 부추기는 현상이 조금 있죠. 그러다 보니 비인기학과 인기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차피 대학 정원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 학과를 늘리는 것도 반대가 되게 많았었는데 결국은 자율전공학부의 인원을 늘림으로써 다른 과 인원을 빌려왔겠죠? 근데 거기서 좋은 학과가 있고 나쁜 학과가 있는데 당연히 좋은 학교 쪽으로 학생들이 몰리겠죠. 그럼 비인기 학과 인기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전공이나 과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학과에 대한 소속감이 조금 결여되기도 한다라는, 소속감이 좀 약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몇몇 학교만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대 자율전공학부는 일반이 2.45%인데 6.25%로 2배 이상의 퍼센트를 보입니다. 실은 일반 비율이 2.45%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근데 6.25면 적은 수치는 아니죠. 인하대 같은 경우도 2.94인데 8.57. 시립대도 2배 이상, 외대 같은 경우 2배가 조금 안 되고 문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낮기도 하네요. 제일 밑에 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도 낮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높은 학교가 많고 이대 인하대 시립대 같은 경우는 2배 이상의 수치가 차이가 난다. 전반적으로 이 자율전공 학부 같은 경우는 중도 탈락 비율이 일반 학과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죠. 뭐 그런가 보다. 왜 그럴까? 이는 이유 찾아봐야겠죠. 앞으로 가던 문제라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올해, 이거 작년 자료지 않습니까? 올해 자율전공학부 이 정원이 확 늘어납니다. 왜 늘어났냐? 나라에서 시키니까. 돈 주고 예산 지원해 줄 테니 늘려라. 그래서 좀 심한 이런 카피도 있습니다. 올해 입시에서는 4명 중에 1명이 무전공학부로 입학을 할 거다. 정부에서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율전공학부 인원이 늘어나면 최근 2년 동안 봤을 때 자퇴비율이 좀 높았는데 인원이 늘어나면 더 늘어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더 높은 학교에 무전공학과로 들어왔던 친구들은 작년 올해 의대 정원 늘어난 거 다 아시죠? 올해 엄청 늘었습니다. 그쪽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면 오히려 빠질 인원이 더 많지 않겠느냐? 당연히 여러모로 이거는 대학 측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기사의 목소리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이 최상위권 포식자인 의대 정원이 늘어남으로써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아무래도 뉴스에서는 좋은 쪽보다는 좀 관심이 갈 만한 그런 부분을 건드리다 보니 안 좋은 면 단점을 찾고 얘기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기회가 생긴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준비를 좀 하셔야지 무조건 손가락질 하는 것만은 좋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뭐가 변하든 전공법은 통하는 법이니까 우리 이제 원서 잘 쓰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